네, 저희 출발 증시 계속해서 2025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석유화학업종 준비를 했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도 있고 저가 상품의 지속적인 확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화학주 전망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설명을 한 것처럼 또 석유화학업종 좀 불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네. 흔히들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설계와 제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학 분야도 많이 타겟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밀고 내려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돈을 많이 벌다가 이제 중국이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부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세운 거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인위적인 구조조정. 네. 흔히들 보면 이제 독점이나 과점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독점이나 과점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렇게 독점이나 과점 쪽으로 조금 구조조정을 재편해 달라는 거고요. 근데 정부 쪽은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인 개편보다는 오히려 이제 첨단 고부가로 네.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두 분야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것만 해도 네. 저는 좋은 현상이라 보고 있고요. 두 가지 다 전략은 다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스러운 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화학업종 이쪽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떤 일들이 좀 전개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도 네. 여러 가지 반도체에서 이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지원이 되는 거를 약간은 저지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공급 과잉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도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 때는 제가 볼 때는 화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을 더 강하게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화학도 조선처럼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특히 첨단 화학 분야에서는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배터리 소재라든지 수소라든지 첨단 화학 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2기 정부 때 우려와는 달리 네. 미국을 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한국에 이제 화학이나 철강 같은 첨단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저는 오히려 그래서 많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업종과 관련한 이슈로는 유가 하락의 시대를 꼽고 계신 걸로 알거든요.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내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배럴당 70달러를 전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딱 유가 반토막 공약입니다. 유가가 지금 현재 70달러지 않습니까? 네. 이 반토막 공약인데 흔히들 내세우는 게 왜냐니까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시 여긴다는 게 그 전략인데 제가 볼 때는 중시 여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거나 국제유가가 변동성이 있으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흔히들 보면 이런 겁니다. 엑슨모빌이나 쉐보론은 항상 캐나다 프로젝트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계속 규제에 걸려 있었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풀어주면은 제가 볼 때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가 증산이 많이 돼서 국제유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처럼 옛날에 보면 유가가 100달러 갈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사우디도 가서 막 이렇게 막 진두지휘하지 않습니까? 정상 네. 같은 게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2기 때 첫 번째 화두는 국제유가 반토막인데 그 공약이 지켜질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국제유가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흔히들 보면 국제유가 떨어질 때는 네. 트럼프 대통령 옆에 또 머스크도 앉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전기차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즘이지만 네. 그래서 전기차 그러니까 대체재가 성장하고 있고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규제를 뽑아버리면 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하락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면 우리에게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죠. 네. 예를 들자면 뭐 원재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동해 천연가스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원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유가하고 천연가스도 연동하기 때문에 네. 원재료가 떨어지는 그런 좋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뽑아주진 이슈 중에 보면 금리 하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금리 하락 속도는 조금 늦춰질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조적으로는 금리 하락 기조가 내년에 유지될 테니까요. 금리 하락은 석유화학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거기들 보면은 엑슨모빌이나 쉐보론의 기업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회장님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도 금리 하락이 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금리 하락이 어떤 걸 나타내고 있냐면 제품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화학 제품 가격들. 네. 화학 제품 가격들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품 가격이 지금 이제 10주 연속으로 지금 이제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9월 16일이라든지 9월 26일을 기점으로 지금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지금 약간은 지금 그 화학에 대해서 약간의 공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공포는 뭐 중국이 밀고 내려온다는 아직 들은 그런 잔상도 있긴 한데 제품 가격이 오히려 10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리 하락의 첫 번째 단추다. 흔히들 보면은 화학주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떨어질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초입 단계에서 사셔야 돼요. 거기서 떨어지고 가장 금리가 낮을 때 화학주는 좀 사이클 측면에서는 팔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 세 번 정도 미국 금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금리 하락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좀 금리가 더 떨어진다면 오히려 뭐 화학주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도 더 올라가고 판매량도 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3분기가 최저점이었다. 네. 실적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4분기 때 일시적인 비용 처리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품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네. 10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국내 업체한테 수혜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라는 거는 평균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다 이 수혜 가져가고 한국은 또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이 네. 그 화학으로 따지면 중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한 22% 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 전 세계 한 4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제품 가격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제품 가격은 흔히들 기초 소재가 있고 첨단이 있는데 기초 소재가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초 소재가 10주 연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르게 주가와는 다르게 제품 가격이나 실적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첨단인데 흔히들 보면 우리나라 화학 회사들이 50% 이상은 첨단으로 지금 포진되어 네. 있습니다. 실제 첨단 제품들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잘 나올 때는 20%인데 지금 이제 불황이잖아요. 지금도 5%인데 기초 소재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옥석을 가려야 되는 시기도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첨단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기초도 제가 볼 때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도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이슈로 화학 쪽에서는 증설 물량 감소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공급 과잉이잖아요. 증설을 할 여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예. 뭐냐면은 지금 현재 허리를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모빌이나 쉐보레라든지 이런 회장님들 보면은 이제 기업 IR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화두가 뭐냐면 전 세계가 힘들다. 우리도 힘들고 네. 한국도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 독일의 바스프는 너무 힘들고 네네. 딱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기업들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기업도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그 힘들다는 소리는 뭐냐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돈을 못 벌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떤 일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증설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게 에틸렌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4년에도 올해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올해 힘들어서 또 이렇게 한 600만 톤을 뚝 떨어졌고 내년에도 떨어지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계획되어 있던 2026년, 7년, 8년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벌 때 계획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 증설 물량은 많이 좀 하향 안정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증설 물량 감소 시제 2025년에 이미 보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금리 하락도 영향이 있지만 증설 물량이 떨어지니까 이미 제품 가격은 우리도 모르게 10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얘기가 그래요. 있습니다. 수요가 또 있느냐도 문제인데요. 근데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수요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내년을 바라보면서 네. 이런 중간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재고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보는 밖에서 보는 주가하고 네. 제품 가격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엔 이게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어려워지고 증설 물량이 줄어드니까 예. 이제는 제품 가격도 오르고 뭔가 이렇게 돌아서는 시기에 지금 화학주는 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예. 앞서 이제 첨단 화학 기업들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화학 업체들을 얘기할 때 빨리 중국하고 경쟁하지 말고 첨단 제품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 전환에 성공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매출액의 50% 이상은 첨단입니다. 첨단인데 중국이 첨단을 못한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첨단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의 IRA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다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 이 동맹국 위주로 지금 이제 판을 짜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첨단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의 규제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 정부가 볼 때는 중국이 일부러 여러 가지 기초라든지 첨단에서 공급 과잉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좀 하지 말아달라는 게 옛날에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나온 게 미국의 IRA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IRA는 폐지돼도 트럼프 시대에는 또 다른 IRA가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공정이라든지 중국의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정책에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첨단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돌파하고 있지 않겠냐. 흔히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조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이 필요할 때 조선에서 양적으로 1등은 중국입니다. 중국보다는 한국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수소 소재, 첨단화학, 반도체 소재 이런 쪽으로 빈메모리 소재 이런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부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혜를 볼 지금 것이다. 화학 업종은 좀 포트를 확대해야 되나요? 화학은 지금 이제는 이제 공포 분위기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뭐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화학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리고 갖고 있는 기초 물량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지분을 좀 그러니까 중동 국가한테 하는 게 타진항이 그런 겁니다. 중동 국가 새로 짓지 말고 오히려 우리하고 50% 지분 사가고 거기서 원료를 공급하고 판매는 우리가 할게 기초 소재 쪽은 첨단은 우리가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 지금이 바닥권이길 바라보겠습니다. 석유 화학업종에 대해서 전망 들어봤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